몇 번 해줄 거야? 번호를 부르시죠, 여러분. 몇 번? 질문 없어? 완벽해? 오늘 그럼 뭘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바로 양적 관계 들어가도 되겠는데. 그지? 17번. 오케이. 자, 17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7번엔 아마 이 x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프린트에. 그죠? 그죠? 이 x가 수소 원자 옆에 x가 붙어 있어, 여러분. C2HX 이렇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C3H8에 수소의 질량분의 탄소의 질량이 9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C3H8인데 탄소랑 수소랑 질량비가 9대 1이다. 원자 수비를 구할 거야. 그럼 이제 각각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얼마로 나눠주면 되냐면 이거는 12로 나눠주시고, 그죠? 얘는 1로 나눠주면 된다. 9대 12. 3대 4가 되잖아. 그죠? 3대 4니까 얘는 뭐가 되주냐면 C3H4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지, 그치?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여러분. 자,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밀도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C2HX는 밀도가 2분의 3이 되고요. 자, C3H9는 2꼴이 되잖아요. 그죠? 자, V랑 또를 지워도 되니까. 그럼 여러분 밀도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4.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밀도비는 분자량비와 같다. 그러니까 분자량비도 3대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C3H4는 분자량이 얼마짜리니까 40짜리.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C2HX의 분자량은 30이면 되겠다. 탄소 혼자 두 개 24니까 X값은 6이 되는 거죠. 되지, 그죠? C2H6. 그래서 기체의 몰수는요. C2HX가 C3H8의 2배입니다. 이거는 부피만 봐주면 되니까 2배 맞습니다. 분자량비 3대 4도 말이 되고요. X값 6, 얘도 말이 되죠. 다 맞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럼 또 어디 갈까요? 22번? 오케이. 자, 22번 갑니다. 자, 여러분 22번 볼게요. 요놈은 얘는 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입니다. 요런 몰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이런 표현이 많이 보게 될 거야, 앞으로. 근데 이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라는 표현을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B를 볼 때는. 알겠죠? 질량을 원자수로 바꿔 생각해줘라. 자, 얘는 여러분 A 원자 하나에 B 원자 두 개가 되니까. 그죠? 얘는 A 원자 하나에 B 원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A분의 B 값이 OX가 아래 거 3분의 8에 딱 절반이면 되겠다. 그렇죠? 얘는 뭐가 되는 겁니다. 얘는 3분의 4. 바로.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을 원자수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기체 1g의 부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같은 질량일 때 부피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같은 질량일 때 몰수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여기 분자량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자 한 개의 질량 B나 분자량 B나 마찬가지니까 분자량 B는 W1 대 W2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1g에 해당하는 몰수는 얘는 W1분의 1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고 요거는 W2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죠? 그죠?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4 이게 맞아요. 자, V1분의 V2는 W1분의 W2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바뀌었죠. 그렇잖아. 그지? 바뀌었어. 여러분. 이거 W2가 아니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T도 실기업소 기체 1몰의 부피는 이라고 했는데 봐봐 여러분. 우리가 1몰의 부피를 구할 때는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1g이 부피를 얼마를 차지합니다? V1만큼을 차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자, 아까 분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니까 W1.
아보가드로수는 NA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해준 것만큼이 1몰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질량 대 부피, 질량 대 부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이게 바로 1몰의 부피가 돼주는 거죠. 곱해준 값이. 괜찮죠? 그죠? 분자 한 개의 질량에 차지하는 부피랑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1g에 차지하는 부피랑 1몰의 질량에 차지하는 부피. 이렇게 비례식으로. 자, 몇 번 할까요? 번호를 불러주시지요. (30) 오케이. 자, 30번 갑니다. 자, 여러분 30번 문제는 요거는 원소 A랑 B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원소 A랑 B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X랑 Y는 둘 다 3 원자 분자가 되는 거니까 얘네는 자, A2B냐 아니면 AB2냐 경우의 수가 이 두 가지밖에 없죠. 3원자 분자가 되려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분 자, A의 질량이 같잖아요. 7g, 7g. 그러니까 A 원자 수를 같은 개수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A가 2개니까 얘도 A 2개로 맞춰 볼까요? 그럼 둘 다 2배 합시다. A2, B4 이런 식으로. 자, A2, A 질량이 동일할 때 B가 1대 4. 실제로 B의 질량 B가 4대 16, 1대 4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가 A2B가 되는구나. Y는 AB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자, Z는 얘는 A가 동일할 때, 자, A2, B가 3개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바로 A2 다 동일할 때 B가 하나, 4개, 3개 이렇게 다 4대 16 대 12 비율로 바꾸냐.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문제도 잠깐 나왔었지만 질량비를 가지고 질량비는 어찌 원자수 비랑 서로 비례할 테니까 질량을 그냥 질량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원자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죠. 괜찮지, 그치? 자, 보겠습니다. 원자는 A가 B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A 2개가 7이고요. B 하나가 4꼴이니까 A 하나는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량 누가 더 큽니다? 원자량은 B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Z의 분자식인 A2, B3인데 맞습니다. 그 다음 X 1g에 있는 A 원자의 몰수는요. 자, 여러분 A2B 얘는 분자량 11로 잡을 때 A, B2 얘는 분자량 뭐로 잡아주면 되냐면 얘는 11.5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3.1개, 4짜리 2개니까. 그러면 자, 얘는 1g을 안 보이겠다. 뭐로 나누면 11로 나눠주시고 A 원자 몇 개 여러분? 2개. 여기는 1g을 11.5로 나눠주시고 B 원자가 몇 개?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네요, 여러분? 1g에 있는 A 원자의 몰수가 더 큰 거 맞네요. 그죠? 이게 11.5 대 11 이렇게 나오니까. 요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랑 28번 문제랑 사실은 비슷한 문제예요. 그치? 이게 비슷한 문제로. 선생님 생겨 다른데 그죠? 생겨 달라 보이는데 봐봐 여러분 얘가 어차피 A랑 B로 되어 있는데 여기 B가 지금 몇 g이 들어있으니까 B가 4g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A가 얼만큼 있는 거냐면 7g만큼. 여기도 A가 얼마 여러분? 23, 16 빼주면 A가 7g만큼 있는 거. 그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똑같네. 그렇잖아. 그죠? A가 7g, 7g인데 B가 한 번은 4g, 한 번은 16g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A 원자수가 동일할 때 B가 4배가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얘는
가는 그러면 A2B고 나가 AB2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는 전부 다 원자가 3개 이하니까 그러면 단인 AB밖에 안 되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두 개가 7이고 B 하나가 4니까 A 원자량은 3.5, B는 하나 4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걸로 풀면 되죠. 이제 만약에 내가 개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요거는 2AB2가 돼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맞지. 그리고 얘가 AB가 A가 3.5고 B가 4니까 7.5잖아. 7.5가 45가 되려면 6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6AB 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자, B 원자 하나가 4. B 원자 4개가 16. 여기는 B가 총 6개니까 여기는 24.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여기는 전체 원자가 여러분 그대로 3개 들어갑니다. 여기는 다수 몇 개? 6개. 여기는 다수 몇 개? 12개. 원자 3개를 1로 봤으니까 x는 2가 되고 y는 4가 되겠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x값은 2, y는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는 a to b, w는 24, x 플러스 y는 5가 아니라 6이다. 이렇게. 좀 전에 30분 문제랑 사실은 같은 문제라고 봐도 돼요. 응? 알겠지? 여러분들은 내일 어디 가? 할머니 집 가나? 내일 학원 수업 있어? 목경이 내일 학원 수업 있어? 있어? 나도 있어. 나 내일 수업해. 도원이 있어 없어? 너도 있어? 다 있나 보다. 서진이도 있어? 진짜? 우리 왜 이러고 사니? 그지? 새해 첫날부터 그죠? 각박하다, 그지? 자, 또 몇 번 할 거를. 지금 없어요? 지금 없다고 그래. 진돌하게. 한 명씩 물어야 되나? 유정이 질문 다 끝났지? 서진이는? 끝났어요? 모경이는? 끝났어? 도원이는? 32? 32번. 자, 32번 보겠습니다. 얘는, 자, 볼게요, 여러분. 얘네가 X랑 Y로 이루어진 애들입니다. 자, 이게 사실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 자, 여기서 문제 풀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나다닌 실험식과 분자식이 서로 뭐하다? 실험식과 분자식이 서로 같다. 그죠? 그리고 달을 구성하는 X 원자수랑 Y 원자수가 같다. 그러면 달은 무조건 X, Y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지? X 원자수랑 Y 원자수가 같은 개수만큼 있는데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보는 게 그게 X, Y잖아요. 그치? 실험식과 분자식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다의 분자식은 X, Y가 돼요. 그럼 여러분 봐봐. 다에서 분자식 X, Y인데 X가 21g, Y는 24g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찾냐면 자, X랑 Y의 질량비를 찾는 겁니다. 자, X랑 Y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7대 8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그러면 간인 X가 7g, Y가 16g이니까 가 같은 경우는 X선에 Y 2개짜리, 그죠? X는 Y가 1대1로 존재할 거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X가 14g, Y가 8g이니까 X 2개, Y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X, Y가 더 질량이 큽니까? 이거는 분자량이 아니라서. 그래도 질량이니까. 그러니까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작지만 내가 여러 개를 넣어준다면 양이 더 많다면 당연히 질량은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질량 큰 게 분자량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분자량은 다가 가보다 크다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다는 분자식이 얘는 XY고 가는 분자식은 XY2니까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당연히
가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자, 다음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는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 x를 7로 y는 8로 잡을게요. 7과 8로 잡으면 얘는 분자는 얼마 나옵니까? 7 더하기 16. 얘는 23이 되죠. 그지? 여기는 7과 8로 두면 14 더하기 8, 얘는 22 이렇게 들어가요. 분자량 작은 애들이 같은 질량일 때 몰수가 더 커야 되니까 나의 몰수가 더 커야겠죠. 그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죠? 자, 1몰의 x랑 결합하는 y의 몰수는 다가 나의 2배다라고 했는데, 자, 다랑 나랑 물어봤어요. 여러분, 얘는 x 하나, y 하나랑 결합하죠. 이런 거는 그냥 x 하나로 만들어. 이로 나누면 되지 뭐. 얘는 x 하나일 때 y는 몇 개 결합하는 거야, 여러분? 반개, 2분의 1개 결합하는 거야. 그죠? 이 상관없죠. 뭐. 비교만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x, 자, 1몰 x랑 결합하는 y의 몰수는 다가 1일 때 나는 2분의 1이니까 2배 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됐지, 그치? 또 여러분, 화학을 여러 번 해서 그런가, 그지? 뭐를 그래도 그냥 빨리 하네. 그죠? 다 했어? 질문? 36번 해줘? 오케이. 자, 36번.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자, 간인 현재 일단 우리 1몰의 부피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1몰의 부피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24리터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가 같은 경우는 얘는 8리터니까 얘는 3분의 1몰만큼 있는 거죠. 실제 몰수가. 자, 여러분 3분의 1몰의 질량이 18g이니까 오, 얘는 분자량이 좀 특이하긴 한데 분자량이 얼마? 얘는 54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걸 적어놔야 나중에 뭘 찾겠죠, 여러분. 각각 원자량 비례로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먼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얘는 한 분자당 원자가 3개씩 있는데 부피가 8리터예요. 실제 몰수로 바꾸지 말고 일단 상태값으로만 일단 따져볼게요, 여러분. 3, 8 얼마? 24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전체 원자 수비가 2분의 3배니까 여기는 36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맞지, 그치? 얘는 여러분 3원자 분자니까 A 값이 얼마? A 값이 12리터면 되겠다. 그죠? 3 곱하기 10은 36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12리터면 오, 얘는 2분의 1몰이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GX2 2분의 1몰의 질량이 23g, 얘는 1몰의 질량이 얼마가 됩니다? 4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뭐 다야 뭐 몰수 바로 나오죠, 여러분. 얘는 26g, 그죠? 이거는 104니까 4분의 1몰만큼 들어있다. 4분의 1몰이니까 얘는 부피는 몇 리터만큼 있는 거죠? 얘가 6리터만큼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한 분자당 원자가 몇 개짜리? 여기는 6개. 그죠? 66, 36. 오, 같네. 그러니까 B값은 1.5 이렇게 나가면 되죠. 된 거지,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B는 18입니다. 12 곱하기 1.5니까 18?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1g을 분자량 46으로 나눠주고 3원자 분자 이렇게, 그치? 다는 1g을 1몰의 질량 104로 나눠주시고 이거는 몇 원자 분자? 이거는 6원자 분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1대2니까 그죠? 104 대 92 그러니까 나가 더 큰 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보기 디귿. T도 실기압에서 X2 6리터의 질량은 8g이다. 이걸 알아보려면 X의 원자량을 알아야 돼. 그치? X 원자량 저 연립해서 푸는 거, 그죠? 바로 여러분. X 더하기 2Y가 얼마? 54. 그죠?
z 더하기 2x가 얼마 되는 46이다. 그 다음 2g 더하기 4y 요건 얼마 되는 104. 연립해서 x의 원자량 찾아주면 되죠. x값 얼마나 여러분? 16 나오죠. 16. 맞지 그치? x 원자량이 16이 나오니까 x2의 분자량이 원래 32야. 근데 6리터가 몇 몰이니까? 4분의 1몰이니까. 그래서 질량값 얼마? 8g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됐지 그치? 또 몇 번 해줄까요? 다 했어? 오케이. 목경이 지금 없어? 자, 그럼 여러분 진도 나갈게요.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양적 관계는 안 들어갔지. 화학번호 하나도 안 했죠. 그렇지? 뭘까지만 딱 끝내죠, 여러분. 자, 화학반응식 앞에 기초적인 거 잠깐 언급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화학반응식 일단 우리가 화학반응식에서 자, 첫 번째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리액턴트 반응물을 적고 오른쪽은 프로덕트 생성물을 적어라. 그죠? 이게 기본 약속이니까. 자, 두 번째는 반드시 물질의 형태로 써줍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산소 기체를 쓸 때는 물질로 존재할 때 O2로 존재하니까 꼭 O2로 써줘야 된다. 물질을 확실히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못 쓰죠, 그럼 반응식. 다 줘. 웬만하면. 알겠지? 자,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 자, 원자의 종류, 원자의 수는 변하지가 않죠. 우리가 화학 반응할 때 달라지는 건 일반적으로 분자의 종류나 분자 수가 달라지는 거고, 자, 이 화학적인 변화에서는 원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를 서로 맞춰줘라. 그치? 반응물과 생성물 쪽에. 자, 네 번째는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자, 물질 상태 표시 solid, liquid, gas, 그죠? 여기는 aqueou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용액, aqua 원래 aqua 아니야, 여러분 aqueous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화학 반응식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사실은 편하게 나타내려 사실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지? 근데 이 화학 반응식 표현할 때는 무조건 반응한 것만 쓰는 거, 여러분.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동그라미 큰 게 x니까 얘는 분자식이 x2가 되고요. 얘는 분자식이 y2가 되는데, x2 4개 중에 2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게 2개니까 2x2. 그죠? 그 다음, y2는 4개가 반응했으니까 4y2. 자, 생성물은 분자식이 xy2인데 몇 개가 만들어진다? 4xy2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화학 반응식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줍니다.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죠? x2는 y2 2개랑 반응해서 이 xy2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되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사실 화학 반응식 의미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x2 분자 하나는 y2 분자 2개랑 반응해서 xy2 분자 2개를 만든다. 그러면 반응 전의 분자 수가 3개, 반응 후의 분자 수가 2개니까 얘는 반응이 진행이 될수록 총 분자 수는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3개에서 2개로 바뀌니까. 괜찮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볼게요, 여러분. y 앞의 개수와 xy2 앞의 개수가 동일해요. 그러면 얘가 2개 사라질 때 얘가 2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X2가 반응하는 것만큼 분자수가 준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X2가 한 개 반응했다. 그럼 한 개 주는 거예요. 만약 X2가 두 개가 반응한다. 그럼 두 개가 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왜냐면 얘가 두 개 반응할 때 얘는 네 개 사라지고 네 개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두 개가 줄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거를 실제로 양적 관계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는데 저게 잘 안 써먹혀져. 신기하게. 어?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런 기본적인 의미를 잘 잡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건 화학 반응식의 개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죠. 개수비는 뭐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몰수비랑 동일하고요. 몰수비는 분자수비와도 같고. 기체일 때는 모두 성립하더라. 부피비도 성립한다. 그죠? 쉬운 예, 아무거나 하나 들어볼까, 그냥? 자, 이 H2 가스와 O2 가스가 반응해서 이 H2O liquid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그죠? 개수비, 그죠? 몰수비, 분자수비 다 성립하죠. 근데 부피비는 어디는 안 돼. 물은 안 되지, 그치? 얘는 리퀴드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저는 실제로 시험 문제 볼 때 상태 쓰라고 쌤들이 그 조건에 붙이는 경우 있어요. 안 쓰면 무조건 감점이야. 써야 돼, 쓰라면. 알겠지, 그치? 자, 또 한 가지. 자, 질량비 볼게요, 여러분. 얘는 EH2 분자량이 얼마예요? 얘는 4. O2는 32. 이건 얼마, 여러분? 36. 그죠? 질량비가 1대 8대 9가 돼요. 개수비는 2대 1대인데 전혀 다르죠. 됐지, 그치? 그리고 원자 수비, 여기는 원자 몇 개, 여러분? 4개. 얘는 원자가 2개, 얘는 원자 몇 개 있어요, 여러분? 6개. 원자 수비는 2대 1대 3인데요. 그러니까 개수비하고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질량비랑 원자 수비는 개수비랑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봤어요. 괜찮죠? 다 아는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6번. 자, 반응 용기에 물질 X2랑 Y2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좀 전에 반응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X2랑 Y2 두 개가 반응해서 이 XY2를 만들어준다. 생성물의 화학식은 XY2 맞는 거죠. X2랑 Y2는 2대1의 몰수비가 아니라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합니다. 그죠? 그리고 반응 용기에 Y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할 겁니다. 그죠? 왜? X2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된 거죠? 기억하고 디귿.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기본적인 양적 관계 문제 해결하기. 사실은 여기 기본적인 양적 관계 문제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화학을 공부할 때, 나중에 여러분 혹시 대학 가서 화학 공부를 하잖아요. 양적 관계는 요 기본적인 양적 관계만 사실 알면 돼. 진짜로. 원래 여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야. 원래 대학 과정은. 대학 과정은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느끼는 데 있잖아. 화학에서. 그죠? 2단원, 3단원. 거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죠? 거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원자 구조라든지 이 전자랑 관련된 것들, 그지? 여기가 많이 어려워지죠. 막 그 원자 궤도함수, 막 분자 궤도함수, 막 이런 거 들어가고, 그죠? 나중에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막 현대 물리학까지 들어가고, 그지? 막 슈레딩거 방정식도 막 들어가고, 막 이러면 머리 점점 아파지겠죠. 그지? 근데 사실은 원래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 이것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쌤이 내가 뒤에 유형을 5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여기를 풀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여기서 1등급을 가려는 거야. 중간고사 때. 그렇죠? 여기는 문제를 내가 얼마나 잘 풀어주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린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뭘까지나 기본적인 양적 관계 문제는 그냥 어차피 다 맞춘다고 가정해야 되고, 알겠지, 그지? 저 응용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나, 주어진 시간 동안 누가 더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겠죠. 사실 저 뒤에 양적 관계 저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뭐, 그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본적인 양적 관계 문제 풀 때는 쌤은 가끔 요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뭐 자동차 세사를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에어백을 하나 설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어백이 뭔지 아니까, 그지? 에어백은 보통 이제 에어백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일정한 충격량 이상을 받게 되면 이제 불이 점화가 되면서
물질이 쉽게 이제 분해가 되는 물질을 써야 돼. 열분해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아자이드와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많이 씁니다. 자, 이 물질은 자, 분해되면 나트륨이랑 질소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실제로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열을 받았을 때 질소기체로 분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1000분의 1초밖에 안 돼요. 빨리 분해가 돼야지, 그지? 그래야지 여러분 충격 완화시켜 줄 수 있으니까. 자, 만약 우리 그 운전석에 이제 에어백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운전석 에어백이 터지면서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내 머리를, 그지? 충돌로부터 보호해 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커도 문제죠. 그죠?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야, 그지? 너무 크면 이게 순간적으로 터지는 거니까 내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는데 얘를 뒤로 제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쟤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당량이 필요한데, 만약 얘가 6.72L 정도가 있으면 적당하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6.72L면, 그죠? 여러분 머리 정도는 케어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그치? 6.72L가 만약 0도씨 1기압 이하라고 가정해 준다면, 물론 차 내부 온도가 0도씨는 아니겠지만, 가정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몇 몰입니까? 0.3몰. 그러니까 질소기체가 0.3몰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아자이드와 나트륨 얘는 몇 몰이 필요하냐면 얘는 0.2몰만큼은 들어와줘야 된다. 개수비가 지금 몇 대 몇이니까 2대 3이니까 0.3몰 만들려면 쟤는 3분의 2, 0.2몰이 필요한데 자 아자이드와 나트륨 화학식량이 65예요. 자 몇 그램 필요해? 그러면 13g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라는 거죠. 원래 이게 원래 양적 관계 원래 본 모습인 거죠. 알겠지, 그렇지? 실제 양적 관계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예상되는 물질을 어느 정도 집어넣을지, 그지? 사실 그럴 때 원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죠, 그죠? 사실 기본적인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반응식이 있어야 돼요.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문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힌트가 줘. 항상 몰수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수가 됐건 질량이 됐건 부피가 됐건. 그리고 몰수를 구한 다음 개수비는 무슨 비랑 같다? 몰수비와 같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응? 괜찮지? 오케이. 다 썼어요? 오케이. 자, 연습 몇 개 해볼게요, 여러분. 자, 7번 문제 갑니다. 알루미늄을 가지고 은의 녹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개수 먼저 맞춰볼게요, 여러분. 자, 개수 먼저 맞출 때 D를 1로 놓겠습니다. 황이 3개니까 여기는 3 들어가고요. 알루미늄 2개, 여기는 2가 들어가면 되고 은 6개 이러면 끝나죠. 그렇지? 이게 이제 완성된 반응식입니다. 자, 0.03몰의 황화은과 반응하는 알루미늄의 질량은 여기 개수비가 3대이니까 몇 몰이 필요합니다? 0.02몰이 필요합니다. 그죠? 얘를 질량으로 바꿀 때는 원자량 27, 1몰의 질량이 27g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0.02 곱하기 27, 0.54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8번 문제 갈게요. 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반응에서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식이 있다. 계속 먼저 맞출게요, 여러분. 여기는 2, 1, 2 이렇게 해서 그지? 2대 1대 2 이렇게. 자, 볼까요, 여러분? 수소를 1몰을 전부 다 반응시켰대. 그러면 수증기도 1몰이 만들어지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 보니까 T-1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얼마라고 합시다. V라고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 기억에 A랑 B는 서로 같다. 네, 서로 같은 거 맞습니다.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생성된 물의 질량보다 크다. 수소랑 산소를 합친 게 물의 질량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요. 자, 디귿.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2V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V 이렇게 들어가죠. 그지? V 이렇게. 된 거지? 기억만 맞습니다. 이번엔 9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살짝 추울래나?
쌤은 그 뭐야 화요일날 백신 3차를 맞았는데 맞은 날은 괜찮은데 다음날 약간 몸살기가 좀 있더라고. 어?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수요일날 약 좀 먹고 약 먹으면 좀 괜찮아. 근데 목요일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멀쩡한 거야. 그래서 아 끝났나 보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서 그냥 운동이 좀 잘 되더라고. 그래서 무거운 걸 좀 많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밥 먹는데 갑자기 몸살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살짝 겁나대. 원래 권장사항에 3일 동안 운동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괜히 한다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제 약을 한 2번 먹었나 봐. 점심 때 이후에 하나 먹고 밤에 하나 더 먹고. 그래서 오늘 일어났는데 또 멀쩡해. 어제 밤에는 조금 열이 살짝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침 또 멀쩡하대. 그래서 또 운동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살짝 겁나. 아니 뉴스는 하도 겁을 많이 줘가지고, 그지? 사람이 이게 그냥 독감 백신이나 사실 비슷한 건데 괜히 이렇게 하도 겁을 주니까 혹시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 그지? 사람이. 백신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다 맞았어? 2차까지? 아직 1차 맞았어? 2차는 언제 맞아? 저번 주에 1차 맞았어. 음, 다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나중에 2월달 되면 백신 안 맞으면 진짜 다니기 힘들 것 같아, 그지? 여기저기 요즘 막 하도 백신 패스 막 이런 게 방역 패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다 그거 해갖고 다녀?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나오잖아. 카톡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QR 코드 나오는 거 알지? 그 나중에 앱 깔아놔. 그래야지 바로바로 되지.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 반응 한번 시켜볼게요. 자, 탄산칼슘 안의 질량은 W1. 그리고 묽은 염산, 이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집어넣고 질량을 재봤어요. 그 질량은 W2. 그럼 반응 전의 총 질량은 얼마로 잡아주면 되냐면, 반응 전의 총 질량은 W1 플러스 W2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자, 이런 둘을 합쳤어. 자, 반응을 합니다. 반응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켜주면 CaCl2, 염화칼슘 H2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죠? CO2가 기체다 보니까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간 것만큼 질량이 줄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생성도 봐봐 여러분. CO2가 빠져나가고 그 뒤에 질량 잰 게 얼마냐면 W3예요. 그러니까 생성된 CO2의 질량은 반응 전의 총 질량 W1 플러스 W2에서 뭐를 빼주면 됩니다? W3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되지, 그지? 이게 바로 생성된 CO2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험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탄산칼슘 1g을 넣었더니 CO2가 0.44g이 생기더래요. 2g을 넣으면 0.88, 3g은 1.32, 4g 1.44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2배가 되니까 얘도 2배, 3배가 되니까 얘도 3배. 이거는 괜찮은데 얘는 분명히 지금 4배가 됐는데 원래 4배가 되면 0.44의 4배가 1.76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밖에 안 돼. 이 말은 묽은 염산을 다 썼다. 그죠? HCl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산가심이 더 들어와도 얘는 그대로 1.44g밖에 안 된다. 괜찮죠? 또 반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괜찮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X는 1.56이 아니라 1.43. 생성된 기체의 질량은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를 구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죠? 다음 반응한 탄산칼슘과 생성된 기체의 몰수는 몰수비 원래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반응식이 없으니까 이걸 쓰라는 거겠죠? 탄산칼슘 화학식량이 100이야. CO2의 분자량은 44야. 그러니까 100분의 1몰과 100분의 1몰이 반응하니까 1대1로 반응해. 이제 요걸 원한 거야. 그지? 그래서 문제 화학식에 원자량들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탄소, 산소, 칼슘. 그지? 이거 원래 갖고 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반응식을 알고 있으면
계속 이미 1대1인 거 알아. 그죠? 그리고 반응식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오늘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자, 이건 이제 응용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양적 관계 응용은 이제 질량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 질량과 관련된 양적 관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법칙이 들어가죠. 하나는 질량 보존 법칙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들어갑니다. 사실 질량 보존 법칙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질량은 안 변해. 그 얘기니까. 그치? 여러분, 일정 성분비 법칙은 사실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물 분자가 있습니다. 자, 물 분자는 성분이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예요. 성분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물을 만들 때 여러분 수소 원자량 1인데 2개니까 이만큼 반응한다면 산소가 16만큼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을 만들 때의 질량비는 항상 1대 8이다.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치? 그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 주는데, 자, 얘네 질량비가 1대 8대 9인 거 아시잖아. 그죠? 여기는 4, 32, 여기는 36, 그죠? 자, 질량 이렇게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4g, 여기는 36g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누가 다 반응합니까? 4g과 32g이 반응해야 되니까 수소가 다 반응하겠죠. 얘가 4g 반응할 때 산소는 32g 반응하고 H2O는 36g이 만들어진다. 자, 남은 거 없죠, 여러분? 여기는 4g, 여기는 36g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응 전에 총 질량이 얼마가 돼주냐면 반응 전 총 질량이 40이다. 반응 후에 총 질량도 얼마, 여러분? 40입니다. 이게 질량 보존인 거예요. 하나 더. 반응에 차면 반응물의 질량 합은 생성된 물질의 질량 합과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인 거죠. 그치? 그래서 말하다 혀를 깨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 혀를 다 깨물었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반응한 물질의 질량 합과 생성된 물질의 질량 합은 같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두 군데가 지켜지는 거지.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총 질량이 같다. 반응한 물질의 질량 합과 생성된 물질의 질량합이 같다. 괜찮죠? 자, 그리고 앞으로 쌤이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두 줄 긋고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반응하기 전, 여기 실제로 반응하는 거, 여기는 반응하고 남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반응 전, 반응, 그리고 반응 후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10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와 메탄의 연소 실험을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이는 반응식에다 적어놓고 할까요? 자, 수소는 EH2, O2는 여기는 EH2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반응 전에 수소가 1g, 산소는 Xg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 봐봐, 표 좀 봐보세요. 반응 후에 총 질량이 얼마다? 10.6이다. 수소는 남은 게 없다네. 그치? 얘는 그러면 1대 8대 9의 질량비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9g. 그러니까 반응 후에 총 질량이 10.6이니까 얘는 얼마? 1.6. 그럼 x 값은 얼마가 되겠네? 얘도 아이고 어디 갔어? 얘는 9.6이 되는 거죠. 그죠? 8 더하기 1.6이니까 9.6. 됐지? 아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반응 후에 총 질량이 10.6이니까 반응 전에 총 질량도 10.6이야. 그러니까 x 값은 9.6이 되시면 된다. 괜찮죠? 자, 두 번째 합니다. 이번에는 자, CH4 얘는 EO2. 자, 여기 CO2와 EH2로 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자, 줄 그어 주시고 자, 메테인 얘가 2.4g, 산소는 Yg. 자, 그럼 반응 후에 총 질량이 8.8이래. Y값은 얼마가 바로 나오냐면 Y값은 6.4 이렇게 총질량이 동일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질량비 볼게요. 16, 64, 44 이거는 36이 됩니다. 그러면 메테인 2.4g과 산소 6.4g이 만났으니까
산소 6.4g 다 반응하고 메테인은 1.6g만 반응하면 되겠다. 여기는 여러분 4.4, 여기는 3.6, 남은 게 0.8, 여기는 없고요. 4.4, 3.6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질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보기 기억. 자, x 대 y는 3대 2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 대 y가 9.6 대 6.4니까 3대 2 맞죠? 그치? 자, 두 번째 보기 니은은 실험위에서 반응한 메테인의 분자수는 0.1몰입니다. 자, 1.6g만큼 반응했어요. 0.1몰 맞죠? 1몰이잖아요. 16이니까. 자, 보기 디귿 생성된 물의 질량은 1이 2의 2배입니다. 실험일은 9g, 실험일은 3.6g, 2배가 안 되죠. 디귿을 빼야지, 그지? 된 거지? 질량이 들어가는 게 좀 쉽긴 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양적 관계보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그래서 많이 나와. 한두 개씩은 꼭 나와. 점수 주려고 내시는 거야, 쌤들이. 이거 꼭 맞춰야 돼. 자, 11번 갑니다. 자, 11번은 여러분 일정한 질량의 A가 들어있는 곳에다가 B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반응을 한번 시켜봤는데 자, B가 32g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래프가 꺾여. 그러니까 B가 더 들어와도 생성물이 더 만들어지질 않는데 A를 뭐 했다는 거죠, 여러분? A를 다 썼다. 그치? A를 다 써줬다. 자, 얘를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 한 개랑 B 두 개가 반응하면 C 분자 두 개, D 분자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줄 그어 주시고 자, 여러분 B가 32g만큼 쓰였을 때 C는 18g이 만들어지고 자, D는 22g이 만들어진다. 그럼 여러분 생성된 물질의 질량합이 얼마입니까? 40. 그럼 반응한 물질의 질량합도 40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8g만큼 반응해줘야겠다. 그러니까 A의 처음 질량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8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지, 그치? 자, 그 다음 이번엔 분자량 찾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자, 분자량 A 하나가 8, B 두 개가 32. 그래서 내가 여러분 A의 분자량을 얼마로 잡을 때 8로 잡을 때 B의 분자량은 16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분자량은 A 분자량의 2배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우리 분자량 쌤 C랑 D도 잡고 갈까요? 잡고 가죠, 여러분. C는 두 개 18이니까 C는 분자량 9, D는 20입니다. 이렇게 맞죠? 자, 지금 나는 여러분 얘가 지금 나입니다. 나에서는 얘는 없고 얘가 18g, 22g이 있으니까 18g을 9로 나눠주면 2몰, 얘를 22로 나눠주면 1몰 이렇게 총 3몰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나에서는 자, 가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자, 가는 여기다 적죠. A가 8g 있는 곳에 B가 16g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B가 16g만큼 반응할 때 자, 같은 질량비대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는 4g만큼 반응하면 되잖아요. 그치? 이거는 9g 만들어질 거고 이거는 11g이 만들어지겠죠. 남은 게 4g. 여기는 없고 9g, 여기는 11g 이렇게 들어. 자, 몰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놓쳤다. 자, 얘는 여러분 8로 나눠주세요. 0.5몰. 얘를 9로 나눌게요, 여러분. 얘는 1몰. 자, 얘는 22로 나눠주면 0.5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분자수가 돼서 몇 몰이 있다? 2몰만큼 있다. 나는 분자수의 속에는 몇 몰이 있다, 여러분? 3몰만큼 있다. 그래서 가와 나의 분자수 비는 2대 3이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지금 분자량 잡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오케이. 반응한 질량비를 계수로 나눠서 분자량 비를 찾는다는 거. 자, 그럼 다음 주 할게요, 여러분. 3번. 3번. 12번. 자, 12번인 A랑 B가 반응해서 C하고 D를 만들어주는 반응식이 있다. 오씨, 이건 치사하게 반응주는 질량이 나와 있는데 반응 후는 각각의 질량을 안 줬어. 우리 보고 찾으란 얘기야, 그치? 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여러분. 자, 얘는 반응 전의 총 질량이 얼마예요? 7.2. 그럼 반응 후에 총 질량도 얼마나 돼야 되니까, 여러분? 7.2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질량비가 13분의 5니까 이거 위아래를 더해줘. 이 합이 얼마야? 18이지. 그러니까 18에 몇 배를 해야지 7.2가 나와? 0.4배.
그래서 여기도 0.4배, 여기도 0.4배, 그쵸? 이번엔 2, 얘는 5.2. 그래야지 딱 7.2가 될 거야. 어? 괜찮지, 그치?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자, 봐봐, 여러분. A 한 개랑 B 두 개가 반응해서 C 네 개랑 D를 한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줄 그어주시고 A가 1.6g, B는 5.6g이 있다. 그죠? 근데 여기 봐봐,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반응물이 2g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A가 처음에 넣어준 게 1.6g밖에 없는데 계속 2가 남을 수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B에서 2g이 남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다 쓰는 거야. B는 얼만큼 써야 되냐면 얘는 3.6만큼 쓰겠지. C랑 D는 각각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이게 다 합해서 5.2g만큼 만들어진 된 거죠. 자, 한번 배우겠습니다. 요번에는 자, 여러분 A가 3.2g, B는 xg만큼 들어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는 뭐하다 여러분?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다 쓰란 얘기야. 아, 여기도 A를 다 쓰란 얘기야. 그 얘가 3.2만큼 써야 되고 얘는 그럼 얼마 이러면 7점, 얘는 2만큼을 써야 되는 거지. 맞지, 그치? 그럼 생성물은 얼마나 생기냐면 2배씩 반응하니까 10.4만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괜찮나요? 봐봐요. 자, 비율만 줬어. 비율만. 얘가 생성물이 10.4가 되려면 여기다 0.8배를 해줘야지 10.4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분자 똑같이 0.8배를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0.8g이 돼줘야겠다. 그래서 X값은 얼마가 돼주는 겁니다? 8이 되는 겁니다. 7.2 더하기 0.8이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다음 A의 분자량 분의 B의 분자량. 비율은 구할 수 있어, 여러분. A는 하나가 1.6이고 B는 두 개가 3.6꼴이니까 A 분자량을 1.6으로 잡을 때 B의 분자량은 1.8로 잡으면 되겠다. 1.6분의 1.8이니까 8분의 9가 되죠. X는 8입니다. 그래서 답은 9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지. 괜찮지, 그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13번은 프로페인과 산소를 가지고 반응을 한번 시켜보자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반응식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거를 바로 들어갑시다. 자, C3H8. 선생님, 지난 시간에 N 플러스 4분의 알려줬죠. 그죠? 그러니까 3 더하기 4분의 8이니까 5, O2, 3, CO2, 여기는 4, H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치? 자, 줄 긋고 자, 프로페인 Xg, 산소는 4.4g. 근데 산소가 0.4g이 남았대요. 얘는 X만큼 다 쓴 거죠. 그치? 자, 실제로는 질량비가 어떻게 돼주냐면 프로페인은 분자량 44, O2는 32의 5배니까 160만큼 반응하는데 얘는 4g만 반응했단 말이에요. 40분의 1만큼 반응하니까 얘도 40분의 1만큼만 반응하는 거. 그래서 X값은 44의 40분의 1이니까 2.2가 아니라 1.1g이 돼줘야겠다. 그죠? 그리고 프로페인과 산소는 계수비 1대 5의 몰수비로 반응하는 건데 맞습니다. 자, 용기 안의 압력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조건이 동일하다면 분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더 커져요. 기체 몰수가 많을수록. 근데 반응 전에 기체 개수합이 6, 반응 후는 7, 반응 후가 분자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반응 전이 더 큰 게 아니라 반응 후가 더 커야 됩니다. 되죠, 그죠? 여러분 이제 학교 시험에 이거 얕은 함정인데 얘를 가끔 가다가 리퀴드로 나올 때도 있어,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이때는 기체 분자수가 줄기 때문에 반응 전이 더 큰 게 맞아, 이렇게 돼.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상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다 기체니까 개수만 봐주면 되는 거고요. 자, 14번 갈게요.
자, 14번은 질량 비율로 나와 있어요. 이런 질량 비율로 푸는 문제도 사실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반응 후의 B랑 C랑 질량비가 10대 11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걸 써먹는 거야. 10대 11을 그냥 질량을 합해. 그래서 반응 후의 질량을 21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반응 전에 총 질량도 21이 되어야 되니까 21을 1대로 나눠 갔죠. 7과 14 이렇게 나눠 가시면 되잖아. 이게 1대2가 되죠. 그렇지? 자, 반응식 보겠습니다. A 두 개랑 B 한 개가 반응해서 C를 두 개를 만들어 준다. 자, 여러분 7 여기는 14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가 자, A는 봐봐 여러분. A는 남은 게 없어야 되니까 7만큼 다 반응하고. 그죠? 자, B가 10 여기는 11이니까 B는 4만큼 C는 11만큼 만들어 줘. 그러니까 질량비가 7대 4대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죠? 응? 자, 봐봐. 두 번째 실험 보면 여러분. 자, 두 번째 실험은 A랑 C가 1대2로 질량비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C를 11로 잡으세요. 훨씬 편하지. 왜냐면 어차피 같은 질량비대로 반응해 줘야 되니까. 그럼 A는 얼만큼 남아있는 거냐면 5.5만큼 남아있는 거지. 그치? 자, 질량비는 7대 4대 11이 됩니다. 그럼 반응 전에 A가 12.5, B는 4만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A와 B의 질량비는 25대 8이다. 이렇게. 답이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리빨리 풀지. 이거를 사실 미지수를 써도 되는데 미지수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7대 4대 11을 찾았어.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A가 Xg, B가 Yg 있는데 B가 남은 게 없으니까 얘를 Y만큼 써야 돼. 그럼 얘는 얼만큼 써야 되냐면 7분의 4Y만큼을 써줘야 돼. 그치? 7대 4의 질량비로 반응하니까 얘는 7분의 11Y만큼 만들어지겠다. 자, A가 남은 질량이 X-7분의 4Y, 얘는 7분의 11Y다. 그치? 이게 질량비가 1대2니까 얘를 2로 나눈 값이 얘랑 서로 뭐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된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이게 얼마야? 저게 X, 잠깐. 아까 7대 4대 11, 7분의 4에 맞죠? 아니면,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7분의 4Y는 얘를 2로 나누니까 얼마냐면 14분의 11Y야.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지, 그지? 요게 여러분, 얘를 넘겨주세요. 넘겨서 더해줄게요, 여러분. 얘는 14분의 얼마가 되는 거, 여러분? 여기는 8Y. 이렇게 들어가죠. 됐지, 그지? 이걸로 해도, 그럼 요게, 잠깐, 뭘 잘못한 것 같잖아요? 잠깐만. X 빼기 7분의 4Y, 7분의 11, 1대2. 2로 나누면, 14분의 11. 뭐지? 뭐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잘못했구나. 그지? 잠깐만요. 지금 뭐 한 거야? 숫자 다시 쓸게요, 여러분. 똑바로 써야 되겠어, 글자를. x-7분의 4y는 이게 둘이 1대2니까 얘를 2로 나눈 값. 이게 c니까. 그지? 요게 7분의 7, 7분의 11. 2로 나눠준 값이 14분의 11 맞죠? 넘겨줘. 요게 7분의 4y 이렇게 들어가지. 잠깐만, 숫자가 왜 안 보이지? 그죠? 8. 잠깐만요. 뭘 잘못 쓴 거야? x, y. 저거를 7대 4대 11이다. 얘를 어떻게 써놓은 거야? 바보같이 써놨구나. 쏘리. 응? 얘를 완전히 잘못 써놨네? 왜 이랬지? 완전히 잘못 써놨어, 여러분. 자, 여기 보겠습니다. 7대 4대 11인데, 이걸 왜 7분의 4로 써놨을까? 그죠? 4분의 7. 그지? 큰일 뻔했네. 4분의 11.
이게 7대 4대 11이죠.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4분의 7y, 요게 4분의 11y야. 그러면 x 마이너스 4분의 7y는 이걸 2로 나눠주면 8분의 11y가 될 거고, x값 이게 다 넘겨주면 8분의 25y. 그러니까 8x는 25y.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x랑 y가 25대 8이죠. 그지? 원래 이게 정석대로 푸는 걸 원래 이렇게 풀라고 알려주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밀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처음 알려준 방식이 훨씬 더 빠를 거야. 됐죠? 아니, 저를 왜 7분의 4로 썼을까? 됐죠? 자, 넘길게요. 15번. 이번엔 여러분, 전개형 문제인데, 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가 사실은 전개형 문제야.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손이 바빠. 특별한 개념이 없어, 이거는. 자, 우리가 전개형 할 때는 봐봐, 여러분. 일단은 반응 물질 중에 누가 한 개 물질인가, 누가 다 사라지는지를 알아야지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15번에 보시면 n분의 a가 들어있는 곳에다가 자, 누굴 집어넣어 보자. 자, b를 집어넣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b가 그러면 2몰이 들어갔을 때 자, a가 다 사라질지 b가 다 사라질지를 몰라. 그죠? 만약에 b가 2몰이 들어가서 a n몰을 다 사라지게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 b가 3몰이 들어와요. 그러면 더 만들어지는 생성물은 없어. 그렇잖아, 그죠? 근데 분명히 반응물이 여기가 더 많이 남을 거야. b가 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반응물 남은 것분에 생성물을 했을 때 비율이 커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분자는 같고 분모는 커지니까. 무슨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b가 2몰이 들어왔을 때 누가 다 사라져야 된다? 얘가 다 사라져요. b가. 그쵸? 그리고 두 번째, b가 3몰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 왜? d가 미지수니까. 두 번 해봐야 돼.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야. 시간 끌려고. 알겠죠? 그죠?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반응식 먼저 들어갑니다. 자, A개랑 B 한 개가 반응해서 C를 두 개를 만들어준다. 자, 줄거주시고. 자, 처음에 그러면 A가 N몰, 그치? 여기 B는 몇 몰? 2몰. 얘가 다 사라진다. 자, 전개하는 방법. 계수 B가 A 대 1대이니까 여기는 2A, 여기는 얼만큼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4. 자, 남은 게 n-a, 여기는 없고, 여기는 4가 된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남은 반응물은요, m-a 생성물은 4인데, 요게 4니까, m-a가 요게 1이야. 이렇게 하나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식. 이렇게 하나 얻어지고, 자, 두 번째도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자, B가 3몰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안 되는 걸 먼저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얘가 3몰 다 사라졌다. 여기는 3A, 여기는 6이 되겠죠? n-3A 없고 여기는 6이 된다. 자, 남은 반응물은 n-3A 생성물은 얼마 여러분? 여기는 6, 이 값이 6이라면 n-3의 얘도 1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B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A가 다 사라질 거다. 됐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거 처음에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 D가 미지수라 예측이 안 돼. 자, 얘가 다 사라졌어. 이렇게. 얘는 A분의 N. 그치? 이게 A 대 1이 되니까. 얘는 얼만큼 만들어지고 여기는 A분의 2M 이렇게 들어가죠. 남은 거 없어요. 3 마이너스 A분의 M 여기는 A분의 2M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남은 반응물 자, 3 마이너스 A분의 M분의 생성물 A분의 2M 값 이게 6이다. 그죠?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a분의 2m은 18 마이너스 a분의 6m이니까 자 a분의 8m 여기 18이야. 그러니까 8m은 18a다. 이렇게 되지, 그치? 그 m 값이 얼마나 여러분? m 값은 4분의 9a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그래서 m에다가 4분의 9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a가 1이니까 여기서 a 값은 4 이렇게 나오죠. a가 4다. 그치? 그럼 m은 얼마나 되고 m은 9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치? 자, 마지막 x 값 한번 구해보러 갈게요, 여러분. 자, a가 4니까 반응식은요 4a 플러스 b는 2c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a가 처음에 m값 구해놨죠, 여러분? 9몰, 그지? b는 몇 몰이 들어왔어요? 2분의 9몰이 들어왔어요. a가 9몰 사라질 때, 자, b는 4분의 9, c는 얘는 2분의 9만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남은 b가 얼마로 여기는 4분의 9가 되고요. 생성물은 2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9분의 2분의 9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얘는 2. 그래서 m이 9, x가 2, 그래서 곱한 값은 18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그치? 사실 막 엄청 어렵고 그러진 않은데 아주 귀찮아, 문제가. 그지? 이런 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 왜? 시간 끄기 딱 좋으니까. 알겠지? 이런 것도 꼭 한두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저는 16번. 자, 16번 문제는 좀 전에 문제보다 얘는 예측이 더 쉬워. 그죠? 왜냐? 발음은 이게 지금 C의 몰수분의 전체 물질의 몰수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 이 그래프 꺾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꺾이는 데는 누구만 있는 거냐면 C만 있는 거야, C만. 반응물이 다 사라지고. 그지? 생성물이 C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자, 처음에 A가 1몰 들어오고 A가 2몰 들어올 때 누가 다 사라집니다? A가 다 사라진다. 어? 그치? A 너 중에 다 사라지는 거고. 자, A가 8몰 들어오고 A가 12몰 들어왔을 때 누가 다 없다, 이제? 이제 B가 다 쓰고 없다. 그죠? 한 개의 물질이 누군지를 아니까 전개는 되게 간단하지. 그치? 대신 다 준 대신 여러분 숫자가 지저분해. 봐봐, 여러분. 자,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 주는데, 자, A는 처음에 여러분 1몰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A가 1몰이 들어왔습니다. 자, B는 처음에 N몰만큼 있었다. 이렇게. 일단 A가 더 사라지죠. B는 B개, C는 C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남은 게 여기는 N-B, 여기는 C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됐지? 그러면 C의 몰수분의 전체 물질의 몰수니까 C분의 M-B 플러스 C 값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다? 여기에 4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A가 2몰이 들어왔을 때 B는 N몰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얘가 다 사라져요. 여기는 2B, 2C, 그죠? 여기는 M-2B, 여기는 2C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발음은 자, 생성된 C, 자, 2C분의 N-2B 플러스 2C 값 이게 얼마가 돼주는 겁니다. 얘가 2가 돼주는 거다. 괜찮지? 오케이? 자, 전개해봐야지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른쪽에다가 2배를 하면 왼쪽 거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C분의 M-B 플러스 C는 여기다 2배 해주면 여러분 C분의 M-B 플러스 2C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모 같으니까 분자도 같아야지. 어? 그렇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M-B 플러스 C는 M-B 플러스 2C예요. 자, M이 지워져. 그 B랑 잠깐 뭐 하나 빼먹었지? 잠깐. 오씨, 정리 잘해야 되겠다. 오씨. 자, 그래서 B랑 C랑 뭐가 돼요, 여러분? B랑 C랑 같다. 됐지? B랑 C랑 서로 같다, 여러분. 자, B랑 C랑 같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주면 이게 0이 돼요. 그러니까 M은 몇이? M은 4C.
B랑 C랑 같으니까 얘를 4B라고 봐도 상관없죠. 됐지, 그치? 요거 2, 요 2B야, 2B.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반응식이 어떻게 들어가 주냐면, 반응식 문제 좀 길다. 자, 여러분. A 한 개랑 B 개가 만나서 C개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그지? B랑 C랑 서로 같으니까. 자, 줄 긋고 또 수치가 있는 데가 A가 12몰이 들어올 때요. 얘가 12. 이렇게. 자, 그럼 B가 M몰만큼 있는데 자, M은 몇 B랑 같냐면 얘는 4B. 이렇게. 그죠? 됐지, 그지? 1대 B로 반응하니까 얘가 4B만큼 반응할 때 얘는 4만큼 반응해야지. 그죠? 얘는 얼만큼 만들어지고 여기는 4B만큼 만들어지겠지. 괜찮나요? 여기 남은 게 얼마? 8, 여기는 4B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4B분의 8 플러스 4B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뭐랑 같냐면 여러분 4분의 5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4, 4 지워져요. 5B는 4B 플러스 8이니까 B 값은 8이다. 그지? B가 8. 자, B가 8이면 M 값은 얼마 되냐면 32 이렇게 들어가죠. M은 32예요. 자, X 값 한 번 더 구할게요. 일이 많지. A 한 개랑 B 8개가 반응해서 C를 8개를 만들어주는 반응식이야. 개수도 8이 들어가. 엄청 크죠? 자, A가 여러분 8몰 들어왔을 때 자, B는 32몰이 있다. 자, 1대 8로 반응하니까 4몰, 32몰, 여기는 32몰이 만들어집니다. 4 없고 여기는 32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그러면 생성물 32분의 전체 36. X 값은 32분의 36이다. 그 답은 36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여러분도 아마 이 전개형 문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치? 됐죠? 근데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 그지? 뭐 특별하게 찾고 뭐 이럴 것도 없어. 그냥 계속 써내려가면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여러분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7번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질량도 나와 있고 부피비도 나와 있잖아.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질량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피로 접근을 할 것이냐 둘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전과 후가 같이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야. 질량으로는 전개를 할 수가 없어. 그치?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무조건 전, 후가 함께 있는 걸로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1몰의 부피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자, 1몰의 부피는 24리터입니다. 자, 14.4리터를 24로 나눠주세요. 몇 몰이 나옵니까? 0.6몰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 전에 0.6몰이 있었어요. 자, 반응 후는 0.45몰이 된다. 이렇게. 그치? 봐봐, 여러분. 몇 몰만큼 줄었어요? 0.15몰이 줄었어. 여기도 여러분 이제 잔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발음은. 자, A 2개랑 B 1개가 반응해서 C를 2개를 만들어준다. 그렇잖아, 그치? 결국은 B가 반응하는 것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요새 얼마가 줄어들었으니까 0.15몰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B의 몰수가 0.15몰이란 얘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자, 색깔 좀 바꿉시다. A 2개랑 B 1개가 반응해서 C를 2개를 만들어 주는데, 자, 얘가 0.15몰만큼 사라져. 얘는 2배니까 0.3몰, 0.3몰이 만들어지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험 1과 2에서 기체인은 남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A가 처음에 0.3몰 있었네. 근데 반응전이 돼서 0.6몰이니까 B도 0.3몰이 있었던 거죠. 그치? B가 남은 게 0.15몰. 생성된 C는 0.3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된 거죠. 그죠? 오케이. 자, 보기 좀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실험 1에서 반응 후에 남은 B의 질량은 4.8g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전에 B의 총 질량이 9.6g만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절반만큼 남았어. 그러니까 4.8g. 이렇게 들어가죠. 됐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C의 분자량은 46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분자량 찾아보면 되죠. 자, A 같은 경우는 0.3몰이 9g이니까 A 분자량이 얼마나 되냐면 30. 그죠? A 분자량 30인데 A가 두 개니까 얘가 60만큼 반응하는 거고요. 자, B는 여러분 0.3몰의 질량이 9.6g이니까 1몰의 질량은 3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60과 31을 더한 게 92니까 C 2몰의 질량이 90이다. 그러니까 C의 분자는 얼마 여러분? 46이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됐죠? 보기 뒤에 갈게요. X 대 Y는 9대 8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줄거주시고 여러분 A가 6g 몰수를 바꿀까요? 0.2몰이에요. 그죠? 분자량 30이었으니까. 자, B는 22.4g을 32로 나눠주면 얘는 0.7몰이다. 그치? 그러니까 0.2 사라질 때 여기는 0.1, 여기는 0.2. 그죠? 남은 게 0.6, 여기는 0.2만큼 생겼어. 그러니까 반응 전인 0.9. 반응 후가 0.8이니까 부피비는 9대 8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9대 8. 그래서 다 맞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자, 18번 문제는 이 문제 이거 이렇게 하면 좀 편한데 이것도 문제 풀 때 전개할 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일단 실험 1은 x가 다 사라진다는 걸 알아. 그치?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부피로 전개할 것이냐 아니면 질량으로 전개할 것이냐. 뭐로 전개할 거야 여러분? 무조건 부피죠. 그치? 질량은 일부밖에 안 나와 있잖아. 무조건 부피로 가야 돼. 자, 또 하나 봐, 여러분. 자,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16.8리터면 얘는 몇 몰이 돼주는 겁니다. 이거는 4분의 3몰 0.75몰이 돼야 되겠다. 반응 후에. 자, 갑니다, 여러분. 자, X 한 개랑 Y 두 개가 반응해서 생성물을 만들어 주는데, 자, 처음에 X가 몇 몰만큼 들어있었냐면 0.5몰만큼 있었어요. 얘가 0.5몰만큼 사라진. 얘는 지금 몇 몰? 얘는 1몰만큼 사라져. 그죠? 자, 이거 봐봐요. 자, 우리가 A 앞에 개수가 뭔지를 몰라. 그지? 전혀 힌트가 없으니까. 자, 가정을 해봐야죠. 만약에 여러분, 무조건 개수는 정수입니다. 내가 A를 만약에 1로 잡았다면 여기 0.5몰이 생겨. 그치? 그러면 0.75몰 범주 안에 들어가. 얘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A를 2로 잡으면 생성물이 1몰이야. 그럼 뭘 아예 벗어나잖아. 0.7은 아예 벗어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몰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남은 게 0.25몰이야.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Y2 자 0.25몰의 질량 얘가 몇 g이 되는 겁니다. 0.5g이다. 4분의 1몰의 질량 0.5g이니까 1몰의 질량 얼마가 돼요? 저는 2가 되는 거죠. Y2의 분자량은 2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한 번 더 가볼까? 자, 이런 또 아래 거. 자, 이런 줄 그어주시고. 지났다. 자, 이번엔 여러분. Y가 0.5몰만큼 있대요. 얘가 0.5를 사라져. 1대 2대 1이니까 0.25몰 0.25몰만큼 만들어집니다. 얘가 0.25가 되는 거고요. 봐 여러분. 이거는 반응 후가 전체가 1몰이 돼줘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0.25몰이 생겼으니까
남은 A는 0.75몰이 남아줘야지. 그치? 그래서 원래 A는 X2는 1몰 있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1몰이니까 V2는 22.4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A 값 1, V2는 22.4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자, 이번엔 여러분 X2의 분자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은 X2의 질량이 21g이다. 여러분 4분의 3분의 질량이 21g이래. 그럼 분자량 얼마예요? 28이죠. 28. 그치. 28.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가서 얘가 28. 자, Y가 2인데 2몰이야 4. 얘 1몰 생기잖아요, 여러분. A의 분자량은 32. 이렇게 들어가죠. 되지, 그치? 32. 그래서 디귿은 말이 안 되죠.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겁니다. 됐지, 그치? 그러니까 전개할 때 한계 물질 찾는 거랑 만약에 개수가 다 주어져 있다면 개수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 알겠지? 그리고 전개할 때 항상 전후가 같이 주어져 있는 걸로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더 볼까? 이번엔 여러분 19번.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주는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 질량이냐, 부피냐. 자, 뭐로 전개할 거라고? 응? 당연히 부피로 전개하죠, 부피로. 왜? 질량은 반응물의 질량 처음 거만 나와요. 그치? 부피가 전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얘는 여러분 6대 5예요. 어디가? 자, 얘는 자, 6대 5야.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거 써먹어야 돼. 분자량은 A가 B의 2배야. 근데 A랑 B랑 같은 질량만큼 있대, 여러분. 그치? 분자의 몰수는 누가 더 많아야지? B가 더 많아야지. 그치? 그러면 얘가 2, 얘가 4.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왜? 전체 부피가 6이 돼줘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요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랑 B가 만나서 C를 2개를 만들어줘. A는 여러분 2리터, B는 여기는 4리터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자, 봐봐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잔기술인데, 이 방법을 쓰면 좀 편할 거야, 얘들아. 자, 얼만큼 줄었어요? 1만큼 줄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개수를 1 차이 나게 만들어, 그냥. 반응 전과 반응 후는. 알겠죠? 그럼 A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3개가 2개로 가는 거니까 하나 딱 차이가 나잖아.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2개 사라질 때, 그죠? 얘가 2개 사라질 때 얘는 1개 사라지고 얘가 2개가 만들어져. 3, 2, 바로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 AWg을 2개로 잡았으니까 4Wg은 8개가 되는 거야. 얘도 8개가 되겠다, 그죠? 줄 그어주시고 8개, 8개입니다. 자, 2대 1대1로 반응하니까 8개, 4개, 8개. 여기는 4개, 여기는 8개. 이렇게 들어. 됐지, 그치? 오케이? 그럼 바로 자, 반응 후 실린더 1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그랬는데 실린더 1은 전체 몇 개로? 전체가 5개. 그치? 그 중에 C가 몇 개 있어요? 2개. 전체 몇 개? 여기는 12개. 그 중에 C가 몇 개가 있다? 8개. 그래서 자, 분모는 여기는 12분의 8이 들어가면 되고 분자는 여기는 5분의 2가 들어가면 된다. 이게 40분의 24.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되네. 괜찮죠? 여기서 쌤이 한 가지만 잠깐 언급 좀 해주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봐주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용기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용기에다가 자, 내가 여기 봐봐, 여러분. A 기체는 초록색으로 하자. A 기체가 초록색이야.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죠.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B기체가 있어. B기체. 자, B기체는 노란색으로 볼게요, 여러분.
자, B 기체가 좀 많아. 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A 기체 얘가 1몰, 자, B 기체는 2몰만큼 있고 이 용기의 전체 부피는 3L짜리야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알겠죠?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해. A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일까, 여러분? A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얼마일까? 그대로 3L가 돼. 알겠지? B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얘도 얼마가 돼주는 거야? 얘도 3L가 돼. 이걸 잘못 생각하면 자, 이 문제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봐봐. 우리 지금 자, 실험 1과 실험 2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구해봐 라고 했는데 지금 분모를 다 뭐를 넣었단 말이야? 전체 기체 몰수가 다 분모로 들어갔잖아. 혼합 기체의 전체 몰수만큼이 바로 부피가 돼주는 거고 선생님 그래 혼합 기체 전체 부피 C의 부피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C의 부피가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기체는 그 용기 부피 전체에 퍼져 있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분모를 들어갈 때 여러분 이 혼합 기체를 가지고 내가 C에 사실 이게 C의 밀도잖아 저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물론 분자야 C의 질량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분모는 혼합 기체의 전체 몰수가 다 들어가줘야 된다. 알겠지? 이걸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쌤 C는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2분의 2C 그럼 맨날 답이 1 나와? 그치? 맨날 1밖에 안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알겠죠? 요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 오케이? 근데 쌤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우리가 몰수만큼 부피를 차지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혼합기체는 그렇게 되진 않는 거야. 기체들은 멈춰 있는 애들이 아니라 그지? 계속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그 용기를 다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됐죠? 자, 이번에는 변화량으로 반응 유추하기입니다. 쌤이 사실은 변화량으로 반응 유추하기 문제를 제일 좋아해.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실제 수능 문제도 그렇고 이 변화량으로 유추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번 수능 문제도 19번 문제가 양측관계 문제였는데 걔도 사실은 변화량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여러분. 알겠죠?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사실 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많이 써먹을 수밖에 없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요 개수대로 진행했을 때 기체 분자가 몇 개가 줄어요? 2개 주는 거야, 2개, 그치? 질소 1개 반응하고 수소 3개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2개가 만들어지니까 2개가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숫자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그럼 임의대로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처음에는 내가 질소를 3개, 자, 수소는 여기는 몇 개 할까, 여러분? 계산이 편하게 합시다. 6개 집어넣었어. 6개 집어넣었어요. 야, 이게 안 지워지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대 3으로 반응해야 돼. 누가 다 사라져? 응? 수소가 다 사라져. 그지? 얘가 6개 사라져. 얘는 2개 사라지고. 얘는 4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거 하나. 여기는 없죠? 여기는 4개 이렇게 들어가. 자, 반응 전과 반응 후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얼마? 4.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개수의 2배씩 반응했으니까. 원래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2개가 줄어드는 개수의 2배만큼 반응하니까 줄어드는 것도 2배가 돼줘야지. 이해지 무슨 말인지 그치? 오케이.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여기 양을 좀 더 늘려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4, 여기는 10, 40, 20, 좀 그런가? 1대 3이니까 여기는 13 이렇게 집어넣었다 다시 해볼게요. 알겠죠? 얘는 4개, 여기는 12개, 그죠? 여기는 8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죠? 자, 남은 거 없어, 여러분. 여기는 1개, 여기는 8개. 자, 차이가 얼마인지 봐주세요. 차이가 얼마야, 여러분? 8이죠, 8. 그치? 차이가 8이야. 괜찮아요? 자, 봐봐, 여러분. 지금 변화량이 위에는 4만큼, 아래는 8만큼 변했어, 그죠?
지금 변화량이 몇 배예요? 2배가 됐어요. 변화량이 2배야. 그러면 질소도 무조건 몇 배? 2배. 반응한 수소도 얘도 2배. 생성된 암모니아도 얘도 무조건 2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일한 반응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 쌤은 내가 이거를 지금 몰수로 적어놨지만 부피여도 마찬가지고 질량이어도 다 마찬가지야. 알겠죠?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아래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20번 문제를 보시면 실험 1인 반응 전에가 11, 반응 후가 12니까 이건 얼만큼 변했습니다? 1몰만큼 증가했습니다. 실험 2인 반응 전이 7몰, 반응 후가 8몰, 여기도 마찬가지 1몰만큼 증가했다. 변화량이 똑같네. 그죠? 변화량이 같으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A도 같은 양만큼, B도 같은 양만큼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발음은 얘는 남을 수밖에 없어. 위에 B가 같은 몰수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B가 남아. B가 남는다는 게 얘를 다 써야 돼. 실험 1에서 A를 1몰만큼 썼으니까 실험 2도 A를 1몰만큼 써야 돼요. 얘가 남습니다. 얘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A랑 B가 1대5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치? 그 우선 봐봐. 그럼 실험 1인 B가 5몰만큼 반응하니까 B가 5몰이 남겠죠. 12몰에서 5몰을 빼야죠. 여러분 그게 몇 몰이야? 7몰. 그 7몰만큼 C하고 D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가 5몰만큼 반응할 때 C랑 D가 7몰이 만들어지니까 B분의 C 플러스 D는 5분의 7이다. 괜찮죠? 한 번 더 해볼까 여러분? 자, 여기는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럼 변화량이 12에서 14, 이만큼 늘었어. 이만큼. 변화량 2배잖아요. 그러니까 자, A도 2몰 다 반응하고, 그죠? 다 남은 거 없어. B도 10몰도 다 반응해야 돼요.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치. 14가 다 누구 거? 이거 다 C와 D 합한 거. B가 10몰만큼 반응할 때 C랑 D가 14몰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10분의 14니까 5분의 7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되는 거 같죠?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21번 갈게요, 여러분. 자, 21번인 자, 일단 여러분 이거 실린더 자, 실험 1과 실험 2에서 비기체는 다 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봐주세요. 5V에서 8V 얼만큼 늘었어요? 3V. 실험이 6V에서 9V 여기도 얼만큼 늘었어요? 여기도 3V. 지금 변화량이 서로 뭐 하잖아요? 변화량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반응하는 양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 다 B는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럼 실험 1에서 얘를 51g을 써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얘를 다 써야 되니까 얘도 51이 돼야 돼. 둘 다 B를 다 써야 되는데 그 B가 같은 양만큼 써야 되거든. 왜? 변화량이 같아서. 이해했죠? 그죠? 그럼 봐보라 그러면 실험 1과 실험 1 딱 뭐만큼만 차이가 나냐면 A 딱 8g만큼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 A 8g 때문에 부피에서 얼만큼 차이가 납니다? 1V가 차이 난다. 반응 전에. A 8g이 부피로 환산하면 V가 되니. 그치? 그래서 A 16g은 얘는 몇 V? 요거는 2V, 그 얘는 3V가 되겠네. 실험 1의 전체가 반응 전이 5V였으니까 B 51g, 3V, 얘도 3V 이렇게 있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반응식 보세요, 여러분. 자, A 한 개랑 B 두 개가 반응해서 C 시계와 D 한 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줄 그어주시고 얘가 2V, 여기는 3V 이렇게 들어가죠. B를 다 써야 되겠죠? 얘는 1.5V를 써요. 그럼 D는 얼만큼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1.5V만큼 만들어집니다. A가 남은 게 0.5V, B는 없고요. D가 1.5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니까 얘가 2V인데 반응 후의 전체가 8V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6V가 더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C가 6V만큼 생길 때 D는 1.5V만큼 만들어진다. C와 D의 개수비가 그래서 4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값이 4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죠? 자, 먼저 여러분 실험 2에서 반응 전의 실린더속 기체의 몰수는 A가 B보다 크다. 둘 다 3V 동일합니다. 그죠? C는 4 맞네. 그죠? 반응 후 실린더에 들어있는 D의 질량은 실험 1과 실험 2가 같다. 네,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왜? 변화량이 같으니까. 알겠죠? 무조건 같은 거.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된 거지, 그치? 아, 변화량 진짜 여러분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 됐죠? 자, 일단 한 문제만 더 갈게요, 여러분.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여러분 봐봐. 얘는 지금 보니까 가하고 나에서 반응 후에 C의 질량이 가는 5W만큼 생겼어. 나는 10W만큼 만들어졌어. 라고 돼 있잖아. 그지? C가 1대2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반응하는 A도 다 1대2, B도 다 1대2가 돼줘야 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야 C를 1대2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봐봐, 여러분. 자, 가에서 반응 후에 총 질량이 얼마나 돼주냐면 8W. 그치. 그럼 반응 전에 A랑 B가 질량 B가 1대1로 들어있었으니까 요게 4W씩 있었구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치? 1대1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줄 긋고 합니다. 4W. 여기도 4W. 자, B가 3W 남았다. C가 5W 생겼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질량 B는 얘가 4W만큼 반응할 때 여기는 W, 여기는 5W만큼 만들어진다. 4대 1대 5가 되는 거죠. 그치? 반응 질량 B가 돼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자, 줄 그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반응 후에 C가 10W야. 그지? 자, 여러분. 얘가 2배잖아요. 얘는 8W 반응해야 되고요. 얘는 2W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자, 쌤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하나요? 이게 힌트죠. 전체 기체 분자수. 그치?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개수비가 2A 플러스 B는 2C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봐봐. A 두 개가 4W면, A 분자량을 2W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B는 한 개가 W니까 B의 분자량은 W라고 잡고 C는 두 개가 5W니까 C의 분자량은 2.5W로 잡아주자. 이렇게. 이해가 정상이지. 그럼 봐봐. 그럼 자, 나눠볼까요? 얘를 W로 나눠주면 3개. 얘를 2.5로 나눠주면 2개. 그러면 그게 지금 분자수가 몇 개? 5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봐보려면, 자, 얘는 지금, 여기 보시죠? 자, 얘가 10W인데, 얘는 10W를 뭐로 나눠줄 거냐면, 얘를 2.5로 나눠주세요. 이게 4개가 나와. 맞지? 자, 그리고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냐면, 총 6개가 돼야 되니까 2개가 더 있어요. 그렇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A가 2W만큼 남았다라고 생각했어. 그럼 얘는 분자량이 2W니까 한 개밖에 안 될 거고, 그러면 총 5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수비가 5대 6이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남은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닌 거야. 그죠? 이게 남으면 안 돼. 그럼 누가 남아야 되냐면, 자, 얘가 남는 거지. B가. 이렇게. 괜찮죠? 그죠? 그래서 얘를 봐봐. 자, 얘를 뭐로 나눠주세요? 요거를 W로 나눠줘요. 그럼 이게 몇 개가 나오니까 2개. 그럼 반응에 대해서 몇 개가 말이 되잖아. 6개가 말이 되는 거지.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실험 나에서도 남는 게 B가 남는구나. 그죠? 자, 보겠습니다. 분자량 B 대신에 구해놨어. 여러분 W 대 2.5W니까 몇 대 몇이 맞습니다. 2대 5. 그죠? 대신에 기억은 A가 아니라 B가 돼줘야 된다. 자, 실험 전에 자, 그럼 여기는 8W만큼 있어야 되고요. 얘는 더해서 4W만큼 있어야 되겠다. 그지? 맞지?
맞죠, 그죠? 그러니까 x 대 y. x는 2y 맞는 거죠, 그죠? 8w랑 4w니까 답은 기억이랑 티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된 거죠. 오케이. 사실 우리 지금 전개형 문제를 풀어봤는데 나중에 여러분 양적 관계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전개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유형을 크게 쌤이 5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그 5가지 이제 우리 3번째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시간에 전개 문제 마저 몇 개 더 풀고 좀 더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 유형이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올 줄 하나가 그래프 유형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밀도. 밀도랑 관련된 유형 문제들도 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실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유형이 좀 달라지고 막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건 있지만 근데 가끔가다 그런 거 있다면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어렵고 잘 안 풀리는 게 제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생기는데 내가 진짜 몇 번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개념 공부를 여러 번을 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특별한 개념이 쓰이는 게 없어. 문제가 익숙해져야 돼. 알겠죠? 문제 유형을 익혀줘야 돼,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 뭐 이게 내가 누구를 비하거나 그러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거 애들 있잖아, 그지? 이제 과거 애들이 사실은 거의 다 수시로 대학을 갔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정시를 또 보겠다고 가끔 있어 그런 애들이. 또 혹시 모르니까 최저 있는 것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가끔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거의 학생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 걸로 많이 쓰는데 간혹 최저 있는 거 쓰고 싶다고 수능 준비하고 싶다고 오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걔는 아는 건 되게 많지. 과거에는 생각해봐. 대학 과정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지? 거의 한 대학 2학년들이 배우는 것까지도 공부를 하잖아. 화학 그러면 막 뭐 일반화는 당연히 하고 그지? 막 유기화학도 하고 막 무기화학도 하는 애들도 있고 되게 많이 공부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못 풀어. 알겠죠? 실제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무슨 알겠지, 그렇지? 쌤이 오늘 풀어준 거 꼭 다시 풀어보고, 알겠죠? 그리고 오늘 숙제는 그건 안 낼 거라면 여기는 아직 안 낼 거야. 다 끝내야지 낼 거고. 아까 우리 몰 문제 40번까지 했으니까 26문제 남은 거 있죠. 그것만 마저 풀어갖고 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몰 66번까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